안녕하세요.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양희선 부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보안 기반 API와 이제 컨트롤을 통해서 조직이 아마존 EC2 보통 인스턴스라고 하죠. 인스턴스와 컨테이너 전반에 대해서 AWS 보안 사례를 자동화하여서 보안 종속성을 줄이고 규정 준수를 신속하게 충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IT 및 요즘 데브옵스라고 많이 쓰시는데요. 데브옵스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전략적 보안 요구사항에 보안 접근 방식을 위해 이제 툴체인을 통합하여 이제 AWS 인프라와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걸쳐서 확장 가능한 배포를 자동화하고 적용하고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개발에 있어서 보안 적용을 자동화하고 그에 따라서 보안 적용에 대해서 자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의 환경은 빠르고 급격하게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이제 혁신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이제 데브옵스라든지 개발에 있어서 보안에 대한 적용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통합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 프로세스에 의해서 자동화된 보안 컨트롤을 그렇게 두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그에 따라서 발맞추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면 이제 세 가지 기업군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효과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 첫 번째 이제 게임 회사들은 게임 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웹 서비스 회사들은 리테일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회사들은 대외 서비스를 위해 이제 개발이라든지 그런 적용을 위해 효과적인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적용이 있어서 그런 과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약간 뜨고 있지만 가상화폐 관련 회사들도 이제 빠른 성장에 빠른 접속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혁신들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개발 전략을 제공하고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크게 보완할 건지 이제 공통 관심 영역을 크게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서버에 전체적으로 가시성 있게 보안을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API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보안 전략을 구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라든지 국내라든지 규정에 대한 준수, 규제, 유럽에는 GDPR이라든지 국내에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개발이라든지 테스트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동화된 보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이제 어떻게 풀 것인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기존에 있는 환경에서 이제 변화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환경도 실질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고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기준에 대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뀌고 있고 개발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들은 기존에 있는 정통적인 방식에 의해 개발되고 있었지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새롭게 구현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워크로드에서 나눠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커를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 서비스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를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개발할 때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표와 같이 개발하고 배포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테스트 시간과 오랜 시간을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컨테이너라든지 서버리스 환경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빠르게 개발하고 빠르게 적용하고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맞추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개발에 대해서 빠르게 적용하고 운영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크게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데브옵스가 되겠습니다. 데브옵스와 보안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융합하고 빠르게 자동화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많은 관심사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에서는 일반적으로 코드를 개발하거나 분석, 리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옵스팀은 마찬가지로 그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들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서 뭐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각각의 서버를 구성할 때 만드는 인스턴스 보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담당하는 그런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경이 변화하고 서비스의 변화에 따라서 개발과 운영팀에 대해서 다르게 기존 환경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적용이 필요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개발하고 적용하는 단계에서 모든 환경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적용돼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과 개발과 운영에 적용에 있어서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단계에 있어서도 보안 작업이 서비스에 영향 없이 보안을 우선해서 적용하는 연계 방향을 전히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계획들을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코딩이라든지 뭐 빌드를 한다든지 테스트 그리고 릴리즈 그리고 배포 운영의 사이클에 맞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데브옵스 측면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시각에서 보안에 있는 적용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소스 코드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취약점 분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만들어진 코드를 분석해서 수행하고 어떻게 잘 적용될 것인지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단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운영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할 때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인스턴스에 대한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보안이 맞게 적용되어 있는지 맞는지 모니터링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데브옵스 이 프로세스에서 효과적으로 보안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보안 담당자라든지 운영 담당자들을 만나봤을 때 크게 네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을 보시면은 크게 이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든 도구를 사용한 툴이라고 하죠. 마켓플레이스에서 특정 툴을 구매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CI/CD를 통해서 보안을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든지요. 그리고 소스를 외부에서 갖다 쓰거나 내부에서 작성하실 때 과연 이게 보안의 측면에서 무결성이 검증되어 있는 소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하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보안 리스크와 새롭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된 환경에서 어떻게 최적화된 보안 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의문점들이 함께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보통은 마켓에서 많은 툴을 구매해서 사용한다든지 호환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셨고요. 또한 구매해서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이들에서 버그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소스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버그와 취약점을 살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업무를 하실 때 내부에서 뭐 외부에서 감사가 오신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보안 감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갖추고 문서를 갖추고 규정 집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업무들이 따로 만들어지게 되고 담당자들은 그에 따른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되게 되겠죠. 이에 따른 이제 새로운 업무롤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기존에 있는 또 기업들이 새로운 이 대부업수로 이동하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사고방식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는 다르게 많은 사고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인스턴스, 이미지에서 무결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싶고 컨테이너라든지 악성 코드, 컨테이너에 악성 코드나 취약점이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데브옵스라든지 옵스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은 이제 보통 이미지를 만드셔가지고 배포하려고 할 때 컨테이너 환경에서 보통 많이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커라는 것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가지고 컨테이너로 이제 레지스트리에 등록시키고 적용해서 이미지를 이제 배포할 때 쓰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쓰는 이제 등록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도커라든지 엔진을 사용해서 등록된 엔진을 도커에서 가져온 다음에 이미지 컨테이너에서 생성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걸치게 될 때 보통 이제 컨테이너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보안이 적용되는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각각의 이미지에서 컨테이너별로 서비스 환경에 맞춰서 서비스군을 나눠서 적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각각의 컨테이너에서 다른 서비스 환경에 맞춰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추어서 보안이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적용했을 때 해당 컨테이너에서는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가상 패치 기능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적용되는 이미지들이 기존에 있는 생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쓰거나 아니면은 내부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서는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부에 악성 모레어가 같이 복사해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 및 검증을 한 뒤에 컨테이너 에이스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룹은 일련의 행위를 봤을 때 빌드 시 전체 보안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뭐 개발자가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테스트를 해서 이제 젠킨스 같은 배포 툴을 이용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적용할 때 그 앞단에서 저희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의 딥시큐리티라는 그런 제품을 통해서 안에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을 자동으로 점검해서 자동으로 취약한 부분을 패치를 통해서 막고요. 그리고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지 자동으로 백신 검사를 해서 이미지에 이상이 있으면 자동으로 거기서 이미지 배포를 멈추고 그리고 보통 이제 슬랙 같은 걸로 이용해서 슬랙으로 저희가 알람을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이미지가 이상이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컨테이너 리스트에 등록돼서 뭐 ECS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배포할 수 있게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AWS에 있는 가드 두티를 활용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대로 대응하고 고치고 신속하게 하는 그런 자동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은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뭐 노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노이즈들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의 만든 구성이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이제 보안팀에서 내부적으로 가드 두티를 사용해서 구성했을 때 어떻게 공격으로부터 인스턴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구성으로는 뭐 AWS에 있는 모듈을 사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뭐 VPC 플로우라든지 뭐 클라우드 트레일, 라우트 같은 구성을 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가드 듀티를 적용하고 람다 스크립트를 통해서 관리되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요거와 플러스 덧붙여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가드 듀티를 통해서 보안에 대한 통합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안에 대해서 통합 작업을 구현하려면 이제 그림과 같이 적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악의적인 사용자가 인스턴스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일련의 뭐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했을 때 집 시큐리티 에이전트를 미리 설치해서 방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드 듀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감시를 해서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그런 이벤트들이 트리거가 됐을 때 람다 펑션을 사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처리해서 막아줄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림은 슬랙으로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는 그런 서버들은 딥 시큐리티에 내장되어 있는 취약점 점검 스캐너를 통해서 취약점을 즉각적으로 발견하게 되고요. 그 발견된 있는 취약점을 자동으로 막아줄 수 있는 가상 패치 기능을 적용해서 그에 대한 위협으로 자동으로 이 모든 일련의 작업들이 자동화 되게끔 만들어지고 차단하고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련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뭐 AWS에서 200개 인스턴스를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별도로 만들어지고 별도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로데이 어택 같은 취약점이 발생됐을 때 해당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취약점이 발견되고 패치를 하는 기간은 뭐 타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한 170여일이 이제 지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패치를 서비스에 영향이 있는 정도의 패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PM 시간에 패치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 동안 서비스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일일이 대입하고 패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데브섹옵스라고 하죠. 그런 보안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는 기업들은 일년적으로 한 15일 이내에 그런 취약점들이 있을 때 발견하고 패치를 하는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브섹옵스를 구현했던 고객들은 한 15일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일반적으로 빠른 대응 구성에 있어서 적용하는 방법은 이제 그림과 같이 실질적으로 서버에 영향을 미치는 패치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고도 가상 패치를 이용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딥 시큐리티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에 있는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그 막을 수 있는 가상 패치를 적용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대응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람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배포하고 자동으로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취약한 부분이 있는 서버라도 빠르게 적용해서 그에 따른 이슈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뭐 AWS에 대한 인스턴스라든지 아니면 AWS에서 관련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이제 보안 벤더에 있는 제품을 추가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보안을 보통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과 배포와 적용 단계에 있어서 보안의 구성에 될 때 제일 왼쪽 개발 단계에서 바로 보안을 적용하자라는 캐치프라이즈고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초반으로 적용해서 개발할 때 바로 보안을 적용하자. 미리 보안을 적용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고 있을 때 사고에 대한 대응을
운영팀이라든지 뭐 개발팀이라든지 이런 대응을 수동으로 다 하게 되면 많은 리스크와 수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고에 대한 대응을 자동화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보안을 적용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고에 대한 대응도 자동화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에서는 이제 딥 시큐리티를 모든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AWS 마켓플레이스도 저희 제품을 사용하셔서 모든 기능을 AWS에 있는 모듈과 연동하면서 사용해 가고요. 그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세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설문조사라든지 강연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제품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 부스가 저희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컨설팅도 해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